부평 캠프마켓에 나왔습니다.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서쪽은 산지로 되어 있고 동쪽은 하천이 흐르면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과거에 논농사로 유명했던 곳이 부평 평야입니다. 따라서 부평은 풍성할 부와 평평한 평이 어우러져 생겨난 이름입니다. 1883년 인천 개항을 시작으로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공업지대를 만들면서 경인공업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39년 일본은 일본 최대의 무기 공장인 조병창을 이 일대에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부평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 지역으로 경인선을 이용한 물자가 용이한 지역이었고 100만 평이 넘는 이 평지에 무기 공장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일본의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에 모이면서 부평 3동 일대는 신촌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인천으로 상륙한 미군이 이 일대를 접수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서 뒤쪽이 부평역입니다. 쭉 해서 인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캠프마켓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일대가 일제시대에는 수십만 평의 토지 위에 조병창이라는 무기공장이 있었고 1945년도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캠프마켓을 비롯한 7개의 부대로 조성되어 있는 에스컴시티가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 이 일대는 미군들을 위한 업종과 상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부평 전체에 기지촌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6.25 이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자들이 유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부평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스컴시티는 1973년도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는데 캠프마켓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남겨졌던 땅 일부에 상곡동과 부표동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현재처럼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캠프마켓은 80년 만에 반환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뒤쪽에 부평공원이 보이는데요. 이 공원은 일제시대에 미쓰비시라는 그 공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공원으로 바뀌었고 이 공원 뒤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주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삼릉이라고 부르는 삼릉주택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캠프마켓을 따라서 2001 아울렛 앞으로 왔습니다. 부평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군 기지가 들어섰던 지역이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지촌이 형성됐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서 있는 이 부평 3동 일대를 신촌이라고 불렀는데 새롭게 생기는 마을이라고 해서 신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대는 당시에 미군 전용 클럽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음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고 한국 대중음악의 시발점을 알리는 중요한 곳이 이곳 신촌 일대였습니다. 6.25 이후부터 20년간 우리나라에는 그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대중음악 시장이 형성되는데 일명 밑8군입니다. 미군들의 그 사기 증작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했던 곳인데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마릴린 monroe, 엘비스 프레슬리, 네켈 콘 등 당대의 그 미국의 그 슈퍼스타들도 그 공연을 와서 했었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미군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지자 한국에 있는 그 뮤지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을 비롯한 음악가들이 그 미8군 무대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들을 위한 매니지먼트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미8군 무대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이 되자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선발을 통해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즈, 리듬앤블루스, 락앤롤 등의 순수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면서 뽑게 되었고요. 그들이 1960년부터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부평 신촌 일대도 다양한 그 장르의 클럽들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뮤지션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50년대에는 미국과 영국 음악을 접하지 못한 그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일대는 그런 음악을 접하면서 음악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었어요. 73년도에 에스컴 시티가 이전하기 전까지가 전성기였고, 1990년대까지는 그래도 클럽들이 몇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있던 그 건물의 형태가 있었는데 최근에 철거가 되면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촌 일대의 그런 기억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이야기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부평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평역은 1899년 개통 이후 일제시대와 미군시대를 거쳐 1970년경 수출공단과 협력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오늘날까지 상권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부평구의 인구는 51만 명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경인고속도로와 지하철 7호선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외곽순환도로와 부천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부평과 부천을 혼동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천은 경기도이고 부평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부천은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부평을 보면 부평구와 계산동 일대, 서울이 강서구, 구로구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의 범위였고요. 인천에서만 따로 떼어놔도 봐도 만월산과 그 원적산이 있는 동쪽 지역으로 인천과는 다르게 서울과 그 정서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인천과 부천의 중간 지역에 있으면서 해안 지역이 아닌 부평만의 독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평역의 상권을 4가지로 나눠보면 부평시장이 있고요, 지하 상가가 있고, 테마의 거리가 있고,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지하 상가로 가보겠습니다. 부평 지하 상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1978년 국가보안상 방공호의 그 대피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980년경에 상인들이 모여서 상인연합회를 만든 후 상가들을 조성을 했어요. 규모가 상당히 큰데 1,400여 개의 매장이 있을 정도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입니다. 주로 업종은 보세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 화장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이 300에서 2천만 원 사이고요. 월세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 출구 가까운 쪽이 보증금 월세가 비싸고 그 구석으로 갈수록 월세가 싸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서울의 광역 상권도 아닌데 지역 상권에서 이렇게 넓은 의류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곳입니다. 부평이 그만큼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부평역에서 부평대로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평은 해방 이후 미군 부대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번화된 상권 중에 하나였고요. 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상권이긴 하지만 도로 정비가 잘 돼 있고, 또 도로를 따라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의 노후화로 인한 쇠퇴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자들을 판매하면서 재래시장 형태로 시작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70년대에 수출공단이 들어서고 80년대에는 경인고속도로 아래 택지가 조성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젊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이 상권이 들어오면서 시장들이 저 뒤쪽으로 밀려나고, 현재는 저 뒤쪽에 여러 개 시장이 있고요. 1996년경에 이곳에 있는 건물주와 그 상인연합회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이렇게 로데오 거리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방금 갔던 부평 지하 상가와는 별개로 메이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그 커피숍과 외식 업종들이 간간히 들어서 있고요. 또 뒤쪽에는 예전에는 음침하게 그 유흥업소들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평리단길이라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들하고
식당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200만 원 후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평리단길은 1층 10평 기준으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부평 상권은 부평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로데오 거리, 지하 상가, 먹자거리, 시장 등 다양하게 아주 구성되어 있는 서울의 웬만한 광역 상권에도 뒤지지 않는 업종 구성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먹자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먹자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하 상가를 비롯한 이 먹자 상가가 예전처럼 활성화가 돼 보입니다. 이 부평의 상권의 규모를 보면 인근의 구월동과 중동의 상동보다는 상권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부평구의 인구는 51만 명이고 부평역의 하루 승하차 인원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평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20여 개가 있는데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상권을 받쳐주는 수요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그 학생들의 그 특징이 다른 지역보다 좀 성향이 센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인천을 마계라고 하는데 그 최근에 안전행정부에 따른 지역 안전 등급이 인천은 2, 3등급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오히려 서울이 4, 5등급으로 더 안 좋아요. 인천의 마계라고 했을 때 보면 사실 90년대까지가 맞는 얘기고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부천, 주안, 간석보다는 제물포, 신포동 그쪽이 더 마계였고 사실 지금은 마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시비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 멱살만 잡아도 경찰서 가면 벌금이 200만 원씩 나와요. 그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비 붙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권에서 싸움하고 뭐 그런 인천 일대 예전에 그 얘기지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이게 즉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보면은 테마의 거리라고 만들어놨는데 사실 테마의 거리보다는 술의 거리라고 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그 술에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어두컴컴하면서 음침한 느낌이 있는데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도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저녁에 업종이 일찍 끊기는 분들이 새벽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권을 찾을 때 적합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까지 다 이렇게 보면 그 업종 구성도 보면은 주류 업종 외에 외식 업종과 유흥업종, 오락업종이 되어 있고 또 이 뒷블럭에는 그 숙박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섹터별로 아주 상권이 업종이 안정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쪽의 임대 시세를 보면 이 건물주의 성향마다 다른데 인천에서 오래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분들하고 외부에서 투자를 하고 들어온 분들하고 그 월세 시세가 달라요. 그래서 인천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월세를 좀 저렴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맞추다 보니까 월세가 좀 비쌉니다.
따라서 그 건물주가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보셔야 되고, 이쪽에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봤을 때 150에서 290만 원 사이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먹자 상권에 비해서 월세는 저렴한 편이에요. 다만 권리금이 조금 비싼데 그것도 그 경기도권 같은 상권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 여기가 특별하게 더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부평역 앞으로 왔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넘는 상권으로 1990년대까지가 전성기였었는데, 이후 지하철 7호선과 인천 1호선의 개통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고, 또 주변에 새로운 신도시와 새로운 상권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의 전성기 때 있었던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지하상가, 시장이 현재는 버거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경기도 상권과 비교하면 수원은 동수원이 생기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안양은 평촌 신도시가 생기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평역 상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전성기까지의 영광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 특색과 정서, 또 부평만이 갖고 있는 그 밀집도에 의해서 꾸준히 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은 부평역 상권을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